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혜쌤입니다. 원생의 시음위임법은 쉬운 합격을 보장합니다. 이번 원생의 시음위임법 제35강에서는 제366조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유튜브 제작자인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법정지상권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이건 아주 쉽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하면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 제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건물이 있는데 지금 동일인 소유자가 어떤 사유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집니다. 즉 토지는 그대로인데 건물 소유자만 달라질 수 있죠. 그럼 현재 토지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릅니다. 또는 토지가 을로 바뀌고 건물은 값 그대로여서 소유자가 달라지거나 또는 아예 토지 건물이 다 바뀝니다. 토지는 A로 바뀌고 건물은 B로 바뀌어서 이렇게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 청구합니다. 이때 부당한 철거를 법이 나서서 막아주는 게 법에서 정해진 지상권,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먼저 민법에서 전세권 편에서 305조가 있고 저당권 편에서 366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당무법에도 법정지상권이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있는데 이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대법원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 중에 이 시간에는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366조입니다. 일단 법조문 보겠습니다. 자, 저당물 경매가 의무경매죠. 즉 강제경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여기 366조가 의무경매입니다. 다시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 다른 소유자가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보는 거죠? 법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 지상권 본다가 법에서 봐요. 이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나 치료는 당사 청구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자, 그러면 366조 법지는 이 두 가지 사례만 잘 비교하면 끝납니다. 첫 번째,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두 번째, 갑소유 나대지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취득하고 A가 돈을 빌려줍니다. 토지에만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럼 1번, 2번 토지 중에 어떤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줄까요? 당연히 나대지인 2번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1번 토지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가 돈 안 빌려줍니다. 빌려주더라도 아주 적게 빌려줍니다. 근데 1번 사례에서 저당권자 A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이 토지죠. 저당물 토지를 경매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을이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갑과 을은 태어나서 오늘 얼굴 처음 봤죠. 갑은 을 토지 사용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둘이 토지 임대차 한 적 없죠. 토지 전세권 한 적 없죠. 약정 지상권 없죠. 따라서 을이 갑에게 건물을 철거 청구합니다. 그럼 이 건물이 철거를 면하려면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럼 인정될 것인가? 만약 법정지상권 인정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갑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갑 건물이 살아있다면 을은 토지 경락가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건물이 살아있으니까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쓸 겁니다. 그러더라도 A도 토지에 돈 적게 빌려줬기 때문에 이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 A는 충분히 채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인정돼도 저당권자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이다. 그래도 언젠간 건물이 지어지겠죠. 그럼 저당권자 A는 여전히 돈을 적게 빌려주기 때문에 이때도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그럼 건축 중도 인정되죠. 하물며 건물을 다 지었는데
미등기거나 무가다. 그래도 당연히 인정된다. 건축증도 인정되니까 다 지었죠? 다 지었는데 미등기, 무가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근데 아래사리는 나대지에 저당권자 A가 돈을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갑이 멋대로 금을 짓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A가 저당물 경매,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지상이 갑 건물이 있죠? 을이 철거 청구합니다. 그럼 갑은 철거를 면하려면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줘야 돼요. 인정될 것인가? 만약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갑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살아있죠? 그럼 갑 건물이 살아있다면 을은 토지 경락가를 높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 경락가를 적게 씁니다. 근데 이 돈으로 A는 채권 회수할 수 없죠. A는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철거돼야 을이 토지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씁니다. 그래야 이 높은 가격으로 저당권자 A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에서 지상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잘 이해하셨다면 자 이제 공식을 만들어요. 자 1번 사례.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이미 있었죠. 그러면 제일 끝에 법정지상권 성립한답니다. 두 번째 사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있어요 없어요? 설정 당시 건물 없었고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그리고 설정 후 건물이 생겼죠.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요. 자 상단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 라고 보세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하시면 되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요. 그럼 나대지란 말입니다. 그럼 나대지 나만 나와도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보세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시면 돼요. 다시 설정 당시만 따져요. 설정 전이나 설정 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신축이 나오면 이때만 예외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저당 후 신축만 나오지 않는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이대로 푸시면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자, 연습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이 갑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돼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제일 끝에 성립한다고 달려가면 돼요. 자, 여기서 저당권자 A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인 경물을 경매해서 을이 건물을 경락받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안 해요? 공식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죠. 그러면 성립한다고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갑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없죠. 나대지죠. 그럼 제일 끝에 여기는 예외 없이 X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갑이 건물 지었어요. 그런데 만약 건물 지을 때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이후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 토지 경매에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갑건물 철거 청구했죠.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미 처음에 X라고 써놨어요. 이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의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아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고 나대지였죠. 설정 후에 건물 있잖아요. 무조건 X라고 중간에 절대 보지 마세요. 1초 만에 답을 찾아야 돼요. 1초를 지나면 지금 뭔가 지금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X로 이미 끝났어요. 중간을 읽으니까 설득당해서 문제를 틀린 겁니다. 여기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설정 당시만 따집니다. 다섯 번째, 자, 토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제일 끝에 X 이미 딱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후 세 번째로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네 번째로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B.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물 토지를 경매해서 우리 경합했습니다. 그럼 지상에 각 건물이 있죠. 밑에 법정사용권 인정될 것인가? 자, 이 사건은 누가 경매 청구했죠? A가 아니라 후순위 저당권자 B, B가 경매 신청했죠. 그럼 B 저당권이 4번이죠. 자, 그럼 B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있어 없어? 3번에 있었죠. 그럼 법정기상권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빨간색 X라고 썼잖아요. 썼죠? 자, 저당권자 A, B가 있으면 B보다 A가 돈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럼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간을 보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럼 X라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여섯 번째,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기상권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겠죠. 이미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 있잖아요.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발생한다 끝났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토지에 대한 단독 저당입니까? 아니면 토지 건물 공동 저당입니까? 공동 저당 아니죠. 토지에 대한 단독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유로 건물이 철거돼서 토지에 저당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다시 건물을 네 번째로 신축했다. 근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 토지경매에서 우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에 갑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기상권 발생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또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공동저당 후 신축이 아니에요. 그럼 예외가 아니죠.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쭉 있다고 달려가면 돼요. 또 중간을 보니까 또 망설이잖아요. 이 사건은 공동저당 후 신축 아니에요. 단독저당입니다. 예외가 아니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있다고 달려가면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처음에 건물이 목조 건물이라 쉽게 없어져서 네 번째로 건물을 철근으로 지어서 현재 철근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지가 성립하는데 이때는 구건물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그 목조 건물은 체량 기간 15년이라 15년짜리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항상 저당 설정 당시 기준이에요. 설정 당시에는 목조 건물이었죠. 그래서 구건물, 목조 건물 기준으로 15년짜리가 발생합니다. 아무튼 성립하는 거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네 번째. 갑이 아니라 네 번째로 제3자 병이 신축해서 현재 병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병 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지상권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발생합니다. 발생한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항상 설정 당시만 동일인 소유면 돼요. 그럼 2번이 저당권이 있었죠. 그럼 1번에서 둘 다 동일인 소유였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만 동일인 소유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발생한다 들어가면 돼요. 북한이 쳐들어와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생각 마세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다. 끝났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경매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되거나, 둘째, 건물만 경매되거나, 셋째,
토지 건물 둘 다 경매되거나 아무튼 경매돼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하게 달라졌다. 그럼 소유자 달라졌죠. 그럼 법정이상권 발생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건 공동저당만 나왔고 철거되고 신축이 없죠. 그럼 발생한다. 공식대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는데 철거되고 신축 나오지 않았죠? 그럼 발생한다. 성립한다. 8번째, 다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다시 공동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이로 건물이 철거됐어요. 그래서 나대지에 저당권만 남았습니다.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건물 저당권도 소멸해서 토지 저당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 토지를 경매해서 의리 경납받았습니다. 그럼 지상에 갑 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이상권 발생할 것인가? 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건물 두 군데의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럼 나중에 경매가 나오면 배당받을 목적물이 두 개라는 계산하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건물이 철거돼서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었어요. 그럼 배당받을 목적물이 두 개에서 토지 한 개로 줄었죠. 그럼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려면 한 개 남은 토지 가치를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가치를 올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토지 가치를 올려줘야 그나마 이 저당권자가 손해를 덜 봅니다. 그럼 토지 가치를 올리는 건 나대지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서 철거돼야 될 저당권자가 손해를 덜 보니까 이때는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공동저당 후 철거되고 신축 나왔죠? 이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튼 공동저당 후 신축만 아니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끝납니다. 말이 박스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자 박스 보세요.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 나왔죠. 그러면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가 봐야 돼요. 다시 보세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네요. 그럼 그대로 존속하니까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법정이상권 성립할 수 있다로 달려가면 됩니다. 공동저당 후 신축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공식대로 그대로 푸시면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22의 문제입니다. 1번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그러면 설정 당시만 잘 보세요. 자, 기억. 저당권이 설정 나왔죠? 그 토지에 그러니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그리고 나서 건물이 축조됐네요. 그럼 앞에 박스, 앞에 빨간색 박스는 자 토지는 나대지네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리고 뒷 박스 건물이 신축된 겁니다. 그럼 앞에 박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나대지니까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럼 끝났다. X. 법지 X. 끝났습니다.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일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했네요. 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잖아요. 그럼 발생한다. 끝났습니다.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일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도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이미 2번으로 나왔습니다. 리을 동일 소유 토지와 건물이 관하여 공동저당권 나왔죠. 그러면 철거되고 신축까지 나오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계속 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됐죠. 철거되고 제3자 소유 건물이 서로의 축조, 신축이나 축조 똑같죠. 그럼 공동저당 후 신축 나왔죠.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정답이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년에 나온 간평 지문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갑소유의 엑스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 나왔죠. 그러면 철거되고 신축이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공동저당권이 설치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하고 Y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성립한다. 틀렸죠. X. 개요 간평 문제입니다. 자, 3번. X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 동의 얻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첫 번째 박스에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나대지였죠. 그리고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한다 틀렸죠. X가 됩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만 보세요. 자, 이 시간에는 민법 366조 법정이상권을 공부했습니다. 공식 그대로 하시면 1초 만에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